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하신 분의 답변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기도 수월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수업을 하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겨주신 사건 번호가 2020타경 5701호. 자, 문제는 이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인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진행해서 낙찰되는 매각시키는 물건이 아니라 매각 기일을, 입찰 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본 사건은 변경되었고 매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변경된 사건은 다음에 진행하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오랜만에 이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제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변경이지만 지금 진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물건의 예상되는 낙찰가 그리고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성재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자, 전용 면적이 25.6평이고 대지권은 10.8평입니다. 자,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앉아 있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경매 나온 건 101동 1110호. 그러니까 즉 하나의 호실이 이렇게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앉아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파트 집합 건물은, 아파트뿐만 아닌 다른 집합 건물은 그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 자신의 소유권의 면적, 그 비율, 이 전체에 대한 비율에 안분해서 그 대지의 소유권도 가지게 됩니다. 이 비율만큼, 이 건물의 비율만큼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게 되죠. 단지 특정 부분에 대한 지정된 어떤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전체에 대한 그 비율만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이 비율이죠. 지분 비율이죠. 그리고 건물 전용 면적이죠. 거기에 대한 일괄 매각이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이 내 소유하는 그 면적, 그 부분과 이 토지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건 접수는 2020년 4월 22일 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죠. 소유자는 유 누구누구고 채무자는 한 누구누구다. 자, 이런 것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이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데 자신의 집, 자, 이것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예, 담보로 제공했고 이 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담보 물상 보증인의 이 집을 경매로 처분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자, 2020년 12월 9일 1차 매각 기일이었으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자, 원래는 오늘이 9일인가? 네, 오늘이 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이 8일이네요. 오늘 8일입니다. 자, 원래는 내일 입찰 기일인데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다음에 아마 날짜 지정돼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건 접수 내용. 자, 이 사건이 경매 접수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은 경매 진행 과정의 진행 관계자들의 흔적.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채권자의 야간 송달 신청. 뭔가 이 집에 사람이 송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관리비가 계속 공용 부분에 대해서 연체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죠. 그러면 만나서 협의해서 명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해서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 흔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점유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관계를 보면, 자, 현장 가니까 폐문 부재로 조사가 불가했다. 자, 그래서 집행관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현재 세대주, 이 채무자죠. 자, 채무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채무자 세대가 전입돼 있는데 중요한 건 야간 송달에서 진행했다. 살고 있으면서 우편물을 받지 않았던가 또는 진짜 살고 있지 않는가. 자, 이렇게 그 야간 송달로 진행된 집들은 반드시 저녁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도할 때 그 노력의 수고의 차이는 큽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2011년 8월 5일 날 누구누구 이 지금의 소유권자가 집을 샀습니다. 자, 샀는데 자, 그리고 대출을 받았죠. 이 날짜 가장 빠른 근저당 이 날짜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날짜보다 느린 그 후순위의 근저당, 자, 또 근저당, 임의경매 등기, 그리고 가압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은 권리는 모두 소멸돼서 등기상에 인수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살펴보셨지만 없다. 자, 그리고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계속 연체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명도할 때 결국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연체된 관리비 납부하고 짐 치워주는 그런 전 소유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관리실에 조사할 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임차인 조사된 내역 없고 점유자는 채무자 세대가 전입돼 있습니다. 자, 실제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것은 감정평가서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보면 감정평가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건 건물은, 자, 이 아파트 건물은 기준 시점 현재, 즉 경매 접수하고 감정평가하던 그 시점에 현재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이 미발급 상태인 바 차후 업무 진행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아파트가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거죠.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개발되고 분양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인의 손을 거치면서 오는 과정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아파트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떤 현재의 소유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 사용상 또는 소유권 그 이전상 재산 가치로서의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약간의 차질이 진행광상 차질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 조사하십시오. 어떤 스토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이 지금 내 소유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냥 미비한 영향인지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특별히 큰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의뢰를 받고 낙찰을 받거나 또는 뭐 매매로 샀거나 자, 이런 유형의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조사해 본 아파트인데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길래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이 아파트를 꼭 사시겠다 한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의 개발 시점에 토지 건축물 관계 또는 개발자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인근 부동산은 잘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조사할 거니까 부동산에 가셔서 이 부근에 있는 소장님한테 친절하게 잘 여쭤보시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자,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할 것입니다. 전입이 채무자 세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채무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한다.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저하고 있다면 만나서 자, 이 비용 드리고 자, 이사하면 되고 거저하지 않고 있다면 자, 이 비용 들여서 강제 집행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 물건 현재 나와 있는 시장에 호가되는 물건은 이겁니다. 자, 1억 7천 중층, 1억 8천 9층, 1억 6,800 10층. 자, 1억 7천에서 자, 1억 8천 정도 이 사이에 호가되고 있다. 자, 그러면 실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그거 살펴보면 자 4월 달에 하나 있었습니다. 1억 4천. 그리고 6층에 1억 6,600, 13층에 1억 9,700. 정말 가격이 약간 중구난방이었다. 자,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평형대의 다른 물건을 보면 1억 8천, 1억 3,500, 1억 4천, 1억 5천. 자,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의 거래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최근의 시장 상황과 그리고 최근의 어떤 그 호가, 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그래도 한 1억 한 7천 정도 수준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감정보다 이 낮은 것이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아까 감정평가서에서 언급한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감정은 2억,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7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등기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억 7천, 1억 8천 정도 가는 그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는 당연히 되죠. 이 소유권은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뭔가 합법적이고 적법한 상태의 건축물이라면 정당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못 받고 뭐 건축물 대장이 없다, 뭐 이런 상태에서는 원래 그 물건이 가져야 될 가치보다는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가능한 금액 1억 7천에서 8천 정도를 기준으로 현재 낙찰 사례를 보면, 자, 동덕 아파트 10월 27일, 그리고 8월 20일 신안 그린 맨션, 그리고 6월 23일 복산 아이파크. 자, 이 세 가지 아파트에 대한 경매 입찰 결과를 보면 동덕 아파트 4대1이었고 3차까지 갔다가 낙찰됐습니다. 신안 그린 맨션 2대1이었고 3차까지 갔었습니다. 3차까지 갔는데도 4대1, 2대1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낙찰가율도 3차까지 가서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복산 아이파크는 1차에 낙찰되고 18대1이었습니다. 자, 이런 완벽하게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 양극화, 이것이 이 복산동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 나온 아파트는 어디에 속하는 아파트냐? 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여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가까운 아파트다. 자, 전용 18.1평이었는데 남동향이었고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이 2억 8,700이었고 거래 가능한 금액,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은 3억 5천이었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3억 3,443만 원. 95.5%였습니다. 자, 얘들은 보면 그 감정가보다 거래 가능 금액이 다 낮습니다. 심지어 한 5천만 원 낮고 거의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75.8, 78.5. 저는 최근에 이렇게 낮은 낙찰가율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양극화가 심하다. 자, 성지아파트 하한가 1억 7천을 이 가중평균 87%에 적용해보면 한 1억 5천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적용해보면 1억 5천 5백 정도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 7천 정도에 매매를 할 수 있다면 낙찰은 1억 5천 정도에 될 것이고, 1억 8천에 매매가 되는 물건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 5천 5백 정도에 될 것이다. 감정은 2억이지만 실제 낙찰가율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지역에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낙찰가율이 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부정확한 그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3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뽑아서 하면 조금 더 데이터의 정확성은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